최근 안양 인덕원 일대 집값이 수억 원씩 떨어진다는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죠. 호재가 몰린 곳까지 단지에서 걸어서 못 갑니다. 찾아보니까 송전탑이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진행 중인지 의왕시청에 물어봤습니다. 문의해본 결과 오늘의 청량학습 동영상,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83번지 일원에 지어지는 인덕원자의 SK뷰 분석을 가져왔습니다. 오랜 기간 분양을 언제 할까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자세한 내용 4가지 체크포인트로 살펴보시죠. 첫 번째 체크포인트, 인덕원 집값 쭉쭉 떨어지는데 고분양가의 청약, 교통호재는 많은데 걸어서 못 가요. 단지 둘러싼 송전탑, 아쉬운 74타입 평면도입니다. 오늘은 분양가 이야기 먼저 해볼까 합니다. 최근 안양 인덕원 일대 집값이 수억 원씩 떨어진다는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죠. 이 영상을 제작하는 게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기 전이라 정확한 분양가는 알 수 없지만 추정 분양가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단지 주변 시세를 살펴보면 단지 옆에 인덕원 센트럴 자이 전용 5구가 지난 7월에 7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전용 84의 경우에는 7월 실거래건을 제외하고는 11억대로 거래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2억이 뚝 떨어진 거래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보도록 하고요. 단지와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신축인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의 경우 전용 84가 지난 6월 13억에 거래가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인덕원 자이 SK뷰는 평당 3천만 원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그럴 경우 전용 5구는 7억대로 전용 74는 9억 남짓한 분양가로 나오게 됩니다. 얼핏 이렇게 보면 그래도 시세보다는 조금 싸게 나온 것 같은데 싶으실 텐데요. 이곳의 분양을 계속 기다려오던 예비 청약자들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이 정도 분양가면 지금 급매로 나오는 좀 더 입지 좋은 아파트를 사겠다는 반응이나 평당 3천이면 포기하겠다는 댓글도 적지 않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년간 GTX-C 호재로 들썩였던 인덕원 집값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 편한 세상 인덕원 더 퍼스트 전용 84는 지난해 최고가였던 12억 5천만 원보다 3억 넘게 떨어진 9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지난해 6월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던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전용 84가 앞서 말했듯이 13억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인덕원 센트럴 자이도 올해 3월까지 11억 선을 유지하더니 7월에 9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금리 추가 인상 우려와 경기 침체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녹록하지 않은 건 사실이죠. 이런 분위기다 보니 이전에는 무조건 선당 후곰이었다면 이제는 분양가에 따라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분양하는 건설사도 분양 성적이 걱정이 되고 청약 대기자들도 이 가격에 지금 사는 게 맞느냐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아직 확정된 분양가는 아니니까요. 청약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고 접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지가 지어지는 내손 다구역 이야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내손지구는 총 4구역으로 나눠서 재개발을 추진했었죠. 그 중에서 나구역은 2015년에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됐고요. 올해 3월에 가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남은 건 다구역과 라구역. 다구역은 2633세대, 라구역은 2180세대가 분양 예정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크죠. 오늘 소개할 다구역은 바로 여기입니다. 인덕원자의 SK뷰,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공동 시공을 하는데요. 지하 4층부터 지상 29층, 20개 동, 총 2633세대 중 899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나옵니다. 여기가 평형이 다양하더라고요. 전용 3구, 4구, 5구, 74, 99, 112까지 있습니다. 평면은 판상형, 타워형 둘 다 존재하는데요. 자세한 평면도 분석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는 2025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통호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단지가 4호선 인덕원역과 4호선 평촌역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들어올 노선만 바로 3개인데요. 인동선, 월판선, GTX-C입니다. 하나씩 보면요. 인동선은 단지에서 도보 5분 거리에 농수산물시장역이라는 이름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 노선은 인덕원에서 화성 동탄 신도시를 잇는 복선전철인데요. 광교, 영통, 동탄 2신도시 등 10개 공구로 나누어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이 최근에 무산될 뻔했었죠.
지난 6월 감사원이 수요 예측 재조사를 통보하면서 사업이 중단될 위기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결정이 됐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수요 예측 재조사와 달리 이미 착공한 공사는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 인동선 개통 목표가 2026년이었습니다. 개통에 차질이 없어야 할 텐데 말이죠. 26년에 개통을 하게 된다면 광교, 영통, 동탄으로의 이동이 편리해지겠죠. 다음으로는 월판선입니다. 인천 월곶에서 인덕원을 거쳐 판교까지 이어지는 노선인데요. 이 노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 인덕원에서 판교역까지는 급행 한정거장이면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월판선 인덕원역은 어디에 생길까요? 월판선 인덕원역도 이 부근으로 생기게 되는데요. 개통은 2027년 예정입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노선입니다. GTX-C 인덕원역. 양주 덕정에서 수원을 잇는 노선이죠. 초기 단계부터 인덕원역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왕십리, 인덕원, 의왕, 상록수역이 추가됐습니다. GTX-C 노선도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GTX-C 노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 세정거장이면 삼성역에 도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다 보니 홍보자료에도 이 부분이 많이 언급되어 있었는데요. GTX-C 인덕원역도 여기에 생기게 됩니다. 결국 뭐다? 호재가 4호선 인덕원역 쪽으로 몰린 거죠. 인덕원에 교통호재 많죠. 근데 중요한 점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호재가 몰린 곳까지 단지에서 걸어서 못 갑니다. 차로 8분, 걸어서 35분 거리입니다. 아니 이게 뭐 인덕원의 호재이긴 한데 단지의 장점이라고는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자차로 이동이 아니라면 단지 앞 마을버스로 8정거장 정도는 이동해야 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인덕원자의 SK뷰가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이기도 하고 마을버스가 지나는 길에는 다른 아파트 단지도 많이 서 있죠. 출퇴근 시간에는 버스에서도 끼이고 지하철에서도 끼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 편의성을 위해서는 인동선 개통을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워낙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아온 단지라 교통 호재에 자세히 다뤄봤고요. 이제 인프라 한번 살펴볼게요. 롯데마트 의왕점이 차로 4분 거리에 있고요. 한림대 성심병원이 차로 10분, 롯데시네마와 CGV가 10분대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이 크고 작은 공원들이 많은데요. 내손체육공원이 걸어서 5분, 의왕근린공원이 걸어서 10분이면 이용이 가능하고요. 단지 바로 앞에 소공원과 자유공원, 평촌중앙공원 등 공원만큼은 많아서 아쉽지 않게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학군 보겠습니다. 내손초등학교가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갈매중학교가 걸어서 16분, 백운고등학교가 걸어서 13분 거리에 있습니다. 단지와 가장 가까운 초중고만 언급을 했는데요. 주변에 초중고등학교가 정말 많습니다. 참고로 평촌학원가가 인접해 있는데요. 차로 10분 거리입니다.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체크 포인트. 이 단지를 두고 논란이 될 만한 요소를 제가 최근에 들은 게 있는데 바로 송전탑입니다. 내손 다구역을 지나가고 있는데 송전탑이 아직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찾아보니까 송전탑이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단지가 지어질 부지를 둘러싸고 4기의 송전탑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걸 가만히 뒀다가는 분양 완판에 악영향이 있을 거라는 건 당연지사겠죠. 이 송전탑을 지중화시키기 위해 다구역 조합 측에서 미리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2021년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 김상돈 전 의왕시장,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전 사장이 참여한 가운데 내손 다구역 가공 손전솔로 지중화 협약식을 진행했었습니다. 4기 모두 지중화하기로 했는데요. 올해 들어 업데이트된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 중인지 의왕시청에 물어봤습니다. 문의해본 결과 아직 공사를 시작하진 않았고 행정 절차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지중화 작업 소요 기간에 대해 의왕시청 관계자는 지하 안반 등 예상치 못한 게 나올 수 있어서 관로 공사를 3년 정도로 잡는다고 말했습니다. 순서를 물어보니 조합 측에서 관로 공사를 먼저 진행하고 후에 케이블 공사를 한전해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입주 시기가 25년이니까 입주 전 지중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빠듯해 보이긴 합니다. 청약하실 분들은 송전탑 이슈도 계속적으로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평면도를 한번 볼 텐데요. 아직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은 없지만 조합원 매물 홍보차 부동산에서 인터넷에 올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재개발 평면도는 크게 바뀌진 않으니까요. 이걸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평형이 많지만 전용 5구와 전용 74 위주로 볼게요. 전용 5구는 A와 B 두 개 타입이 있는데요. A 타입은 판상형으로 방 3개에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3베이고요. 드레스룸은 없지만 작은 팬트리가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 타입은 어떨까요? B 타입은 타워형이고요. A 타입과 같이 방 3개에 화장실 2개, 드레스룸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도 작게나마 이곳은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74 타입 A, B, C 세 가지입니다. A 타입은 3베이 판상형으로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인데요. 좀 아쉽죠? 팬트리 있는 것은 오케이. 그런데 여기도 드레스룸이 없습니다. 이쪽 부분 때문에 거실이 조금 넓은 느낌이긴 한데 사실 이곳이 공간 활용도가 높다고는 할 수 없죠. 차라리 세 번째 방을 더 넓혀도 좋았을 것 같고요. 좀 애매합니다. 다음 B타입 타워형 구조인데요. 여기는 드레스룸이 또 있습니다. 거기다가 거실 양창, 수납 공간도 작게나마 있네요. 선호도가 판상형이 더 높긴 하지만 이 단지 같은 경우는 공간 활용도나 양창인 점을 생각을 하면 B타입이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C타입, A타입과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사실 일반 분양 물량에 84 타입이 있으면 시원하게 84 타입 넣으세요 하겠지만 중형 평형은 74가 마지노선이죠. 이 위는 99 타입입니다. 모델하우스를 가보면 또 체감상 느낌이 다를 수 있겠지만 평면도만 보기에는 중소형 타입은 조금 아쉬운 느낌입니다. 1순위 청약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만 19세 이상 세대주여야 하고요. 1주택자여도 추첨제에 한해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은 24개월 이상, 면적별,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하신 분이어야 하고요. 전용 8호 이하는 가점제 100%,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확실한 조건과 분양 일정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나오면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청학동 인도건자의 SK뷰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